사랑했다, 실력 길렀다, 충성했다, 호머 헐버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기억할 사람, 물론 세종대왕 기억해야겠지만 또 하나 미국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글에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1880년대까지 띄어쓰기를 안 했다 그랬죠. 먹지까지 다 붙였었는데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1886년에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유경 학교라고 뭐 있었죠? 유경, 정확히 유경 공원, 그 파악이 아니에요. 학교예요. 유경 학교 또는 유경 공원. 거기 영어 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수업을 잘하려고 되게 충성스러운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글을 공부했는데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매료가 돼가지고 3년 만에 한글로 자기가 갖고 온 지리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민필지, 사가 선비사자, 선비나 백성,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모든 백성, 사민이 모든 백성이죠. 필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러면서 지리학하고 세계 물정, 그러니까 깜깜무소식인 한국 사람들에게 세상 물정 알려주는 사민필지라는 책을, 자기가 있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띄어쓰기 한다 그래서 1896년이죠. 독립신문, 거기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있고 쉼표, 마침표, 점찍기 뭐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자 말고 니네들도 한글 써라 그랬어요. 히라가나 가다카나 그런 거 쓰지 말고 한글 써라, 더 낫다. 그래서 욕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3살에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23살에 와가지고 44살, 21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2년 만에 86세 한국에 왔다가 6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뭐 요약하면 자세히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호머 헐버트를 보면서 가장 비슷한 게 누굴까? 총리로서의 요셉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했죠.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근데 호머 헐버트도 한국을 사랑했고 요셉도 애굽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길렀고 그 다음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호머 헐버트를 잊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범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독립유공자 한 100명이 한 일을 혼자 다 했어요. 이건 사실 호머 헐버트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광화문에 동상 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안 세우는 거지. 그 정도의 기여를 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위기 가운데 애굽을 건졌고 조선, 위기 가운데 있는 조선을 건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면은 13절과 14절 보니까 기근이 임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고 황폐해졌다. 근데 애굽만 먹고 살만했죠. 곡식을 파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사갔다. 그러므로 돈이, 경제력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풍년이 있을 때 7년 풍년을 알고 저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 애국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습니까? 우리 어찌합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제시가 뭐냐? 가축을 갖고 와라. 가축. 그랬더니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너희 가축과 바꿔주겠다. 17절 보니까 양떼, 소떼, 낙이 다 갖고 온 것을 바꾸어 주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하라죠. 뭐 이거 위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지금 기근 아닙니까? 기근의 때에 가축 먹이겠다고 그 먹이다가 굶어 죽잖아요. 가축도 죽고 그 다음에 가족도 죽고 가축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은 가져와라. 왜? 가축이라는 게 소 같은 거는 생산력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생산력.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둘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 않고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공짜로 주면은 낭비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다 그러면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분을 준비하면 꼭 모자라요. 왜? 더 쓰는 사람이 있거든. 막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돈 주고 사가라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잖아요. 기근회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가끔마다 이게 파퓰리스트들을 보면은 인기 영합하는 정치가들 보면은 무상 지원, 무상 공급.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뭐 코로나 때 무상 지원, 무상 공급. 좋던가요? 물가 폭등하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부자들한테 간다니까. 여러분들 공돈으로 100만 원 받은 거 소고기 사 먹고 그러지 않았나? 뭐 쓸데없는 거 사고 내가 보니까 그거 갖고 자전거 많이 샀어. 자전거 사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다 갚아버리죠. 왜냐하면 서민 이하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푼돈 쓰고 있어버리거든. 한쪽으로 다 모여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자립심도 깨져버리고 자존심도 깨져버리고 내일 준비도 안 되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정치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값을 주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18절을 보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기근 마지막 해거든요. 이제 더 낼 게 없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와, 토지도 받고 종도 되게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수탈이고 착취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 왜 그러냐? 여기 원칙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다 갖다 주면 첫째 종자 주겠다. 종자도 없을 정도 다 먹어버릴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5분의 1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 삼고 가족들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5분의 1, 20% 세금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세금이라고 하기도 뭐하네. 20%만 내면 80%는 네가 가져라.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자유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아예 안 내. 그래서 여기서 세금 안 내본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돈 벌어봐요. 최고 세율이 50%예요. 우리나라 45%. 돈 많이 벌써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리가 없겠지만 월급이 1억 5천 이상 되면은요 엄청 뛰어요. 상상도 아니에요. 월급에 월급. 연봉 말고 월급이 그럼 50%쯤 돼가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그 세금 받아가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국보다 우리가 더 뜯기는 거야. 25%.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는데 많이 뜯어가죠. 예, 찍히는 거에 20% 넘죠. 예, 그러니까 아직 거지니까 조금 20% 내외고 부자면요 50%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요즘 죽기도 힘들어. 상속세 2번 죽으면 돈이 없어. 다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금 엄청 센 나라예요. 쉽지 않은데 덴마크가 50%입니다. 덴마크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우유 준다고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거기 월급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세금이고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세금이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40%. 옆에 나라 일본 30%. 우리보다 5%더 세요. 일본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죠. 일본이 세금 더 많아요, 우리보다. 우리도 25%. 내가 아는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세금 적은 나라는 두 나라예요.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 되고 싶진 않죠. 멕시코, 칠레. 되게 폭력적인 나라인데. 칠레. 예. 어쨌든 간에 여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 그러니까 20%가 이게 고대 사회에선 굉장히 적은 거예요. 반 이상 뜯어갔다고. 어떤 데는 반이 뭐예요. 80% 뜯어가고 20% 갖고 먹고 살라 그랬다고. 근데 20%만 세금이다. 이게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고 난 다음에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도시화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으니 농촌에 있을 때 도시화. 여러분 그 고대 사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자기 재산 갖고 뛰고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뭐죠? 중앙집권화. 그래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게 중앙집권이 돼야 되잖아요. 지방에 막 토호들이 난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근을 이용해 가지고
애굽 사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죠. 중앙 집권화, 그리고 도시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금 20%밖에 안 되고 이 정도 거의 복지국가지 뭐.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다. 25절 보니까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막 기쁨으로. 정치 잘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이 요셉에게 특혜로 총리를 시켜줬다기보다도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뽑아줬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갔기 때문에 복이 되고 그 학교에 갔기 때문에 학교가 명문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찬가지로 헐버트도 거의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과 헐버트가 했던 것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사랑했다, 실력 길렀다. 뭐 이거 합쳐도 되고 그 다음에 충성했다. 그럼 보겠습니다. 사랑했다. 요셉도 애굽을 사랑했고 헐버트도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현지에 갔을 때 그 현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할 때 생각나는 게 꽤 됐네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중국 대사, 하나님의 대사 뭐 그런 책 쓰신 분이 있죠. 김하중 대사. 제가 베이징 집회 많이 갔을 때 그때 대사님이셨어요. 대사님이셨는데 최장수 중국 대사라고 하죠. 김하중.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21세기 교회, 21세기 호텔에 있던 교회거든요. 거기 그 박 선생이 있는 교회, 거기가 뭐 10년 넘게 갔어요. 그래서 되게 친했었는데 이분 얘기가 교회에 파다한 거예요. 하도 충성으로 오니까. 기도의 용장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공산당 유력 인사, 장점이라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 기업이 북경만 4만 개가 있었다고 한꺼번에 몰려갈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꼭 김하중 대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해결해 달라고 올 때마다 입에 담는 게 뭐냐 하면 이 중국 놈들, 나쁜 놈들 막 욕을 하면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단골을 속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단골이 되면 우리 믿잖아요. 믿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속았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속았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은 놈을 때려. 멍청하게 왜 속냐고. 그리고 눈앞에서 속이고 난 다음에도 들키죠. 그럼 씩 웃어. 게임같이 여겨. 들켰네? 그리고 웃어버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멍청하다는 뜻이야. 속은 놈이 멍청한 거야. 누구나 다 속인다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다 속이는데 너는 속았으니까 바보야. 나는 속였으니까 똑똑한 자야.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속이는 자가 똑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외교도 그렇고 그 중국인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이에요. 그런 거라고. 근데 김하중 대사님은 내가 볼 때 중국을 미워하지 않았어.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받아서 사업하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을 바라봐야지. 뭐 우리 한국에 약점 없냐고. 얘네들은 이런 민족성이 있다고. 바탕에 깔렸으면 모르는 게 바보 아니냐고. 왜 욕을 하냐고. 잘 알아서 해야 되고. 나는 그러면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장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그 공산당 무슨 위원회 가지고 100몇 명 내가 기도하는 거 봤어. 명단에. 날마다 기도하고 발이 얼마나 넓은지 친구 모르는 사람이니까 맨날 중국을 축복하고 이게 한국 대사인지 중국 뿌락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을 사랑해요. 근데 제가 이분 있을 때 탈북자 제일 많이 우리나라 보냈어요. 대사관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가 그냥 가득가득 차가지고. 하여튼 이분 그 탈북하신 분들의 어떤 아버지 같은 역할도 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을 사랑하니까 건들지 못해요. 다 알거든. 그분이 중국 사랑한다는 거 누구도 거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대한 이 이미지가 좋았겠나요? 그 애굽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고 그 보디발 아줌마 그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좋은 기억 없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이를 갈았다, 뭐 이가 갈려가지고 치과를 갔다, 뭐 이런 얘기 없죠.
그저 다 용서하고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 또 세상에 와서 내가 또 고생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회사를 사랑해야죠.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면은 그 소속된 데를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는구나. 그게 옳은 거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침뱉고 배신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헐버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 인물이 호모 헐버트다. 안중근 의사가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안중근 의사 메디컬 닥터가 아닌 거 아시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취조를 하는데 안중근 의사한테 제일 많이 물은 게 뭐냐면 헐버트하고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일본으로 볼 때 반체제 인사의 대표적인 게 호모 헐버트였어요. 그래서 헐버트한테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했던 얘기예요 이게. 나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진짜로 얘기해 줄게. 헐버트 만난 적 없어.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인물 호모 헐버트. 이게 안중근 의사의 표현이에요. 그 취조받을 때. 이게 기록에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 명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집안이 좋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데다가 뭐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뭐 선교하는 거 뭐 다음 달도 베트남 선교 가고 버리잖아요. 하나 공부해야 되고 뭐 중요한 일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도 너무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못 갈 수 있어요. 자기 일 때문에. 근데 못 가면 못 간다 그러지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사소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호모 헐버트 어떤 가문인지 알아요? 186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켈빈 버틀러인데 켈빈 버틀러 헐버트. 그 버몬트에 가면은 제 고향이 버몬트예요.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는데 미들버리 칼리지 총장이에요. 아버지가 대학 총장.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들버리 칼리지는 어떤 대학인지 나 잘 모르겠어. 아버지는 총장은 총장인데 아주 시시한 학교 총장이야. 근데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가 메리 헐버트인데 다트머스 대학 설립자의 증손녀예요. 여러분 다트머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다트머스는 아이비리그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일 이런 데는 알죠? 그런 급이에요. 다트머스. 근데 설립한 사람의 증손녀. 그러니까 집안이 엄청 좋다는 거죠. 뉴햄퍼셔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훨씬 더 명문인 것 같아. 아버지도 만만치 않고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 어머니 계통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로 와서 아마 소명이 있었는가 보죠. 신학 준비하는 가운데 1886년 23살 때 조선으로 와요. 선교사로. 너무 뜨거워서.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선에 가서 이 사람 섬겼다. 그래서 유경공원, 아까 유경학교라 그랬죠. 우린 요즘에는 학교라 그러는데 원래는 유경공원이에요.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유경공원 그러면 근대식 공립학교의 효시. 그러니까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예요. 근대식 공립학교의 1호 공립학교가 어디예요? 그게 유경공원이에요. 유경학교. 거기 영어 선생님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데 뭐 나머지도 가르칠 사람이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선생님 하나인데 나머지 선생님들이 비리비리 돼가지고 여러 과목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유명한 게 안타깝게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유경학교 출신이에요. 헐버트가 나중에 개탄을 했답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 어떻게 외국인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애국자가 되는데 이런 나라 팔아먹는 게 거기서 나와. 거기 친구가 오성근이거든요. 오성근. 이완용하고 오성근하고 이완용은 들어갈 때 수석 나올 때 수석했대요. 똘똘한 놈이에요. 오성근은 들어갈 때 꼴찌 나올 때도 꼴찌였대요. 꼴찌까지는 아니지만 공부 못했대요. 당시로 보면 이완용은 이따만 하고 오성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오성근이 호모 헐버트를 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나중에 조선 역사라는 책 쓸 때 같이 공저했어요.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충성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인간성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완용 되지 말고 오성근 되십시오. 오성근. 그 나중에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뭐 같이 얘기할게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지리 공부, 역사 공부, 문헌 공부 다 공부해서 호모 헐버트가 한글 학자가 돼버렸어요. 한글 학자가. 자기가 한글 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글을 4일 만에 깨우쳤대. 자기도 놀란 거예요. 딱 4일 공부하니까 한글이 깨우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글 모르는 건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4일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우리 훈민정음 해제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뭐 정인지가 이렇게 써놨어요. 똑똑한 사람이면 한나절이면 배우고 어리숙한 사람도 10일이면 배운다. 한글이 그랬대요. 훈민정음 해제 거기 있잖아요. 거기 어디죠? 거기 안동에서 발견된 거. 거기 나오잖아요. 해례본인가? 해례본. 예. 정인지가 써놨잖아 거기다가.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은 좀 너무했다. 그죠? 정인지는 워낙 그 집현전 학자니까 똑똑하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한나절. 근데 호모 헐버트도 외국인인데도 4일 만에 깨우쳤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리숙하면 열흘. 나는 어리숙했는가 봐. 나는 한글 깨우치는데 1년 걸렸는데. 나 어려서 한글을 몰라가지고 참 핍박을 많이 나겠어요. 이런 돌대가리가 다 있나 그러고. 난 한글이 잘 안 되더라고. 영어가 더 빠르더라고. 한글이 잘 안 돼. 내 피가 말갈조 피가 있는가 봐. 한글이 잘 안 돼 이게. 하여튼 근데 열흘이면 된대 어리숙해도. 근데 저는 1년 걸렸는데. 그래서 한글 잘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한글 늦게 깨우쳐가지고. 지금도 한글 잘 몰라. 지금도.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문맹인 거예요, 한국이. 이게 문맹뿐만 아니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한글을 빼놓고 뭘 하고 있냐. 그래서 호모 헐버트가 한국에 대해서 놀라는 거 3가지를 썼어요. 너무. 첫째,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다. 세상에 이런 글이 다 있나? 과학적이다. 2번째, 너무 쉽다. 나 4일 만에 배웠는데 머리 좋은 사람, 이 사람 얘기했어요. 하루면 된다고, 하루면. 쭉 읽다 보면 다 나온다고. 근데 3번째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한글을 가지고 조선 사람도 스스로 업신여긴대요. 그죠? 업신여긴데. 그 3가지 놀랐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민필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지리학 책이거든요. 지리책인데 지리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전 세계에 있는 날씨, 뭐 풍속 이런 거 그 지리책인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말이 좀 어색해. 왜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서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지금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써서 알려주고 싶다고. 근데 이게 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쓰니까 나 같은 3년밖에 안 된 사람도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은 뛰어나다. 사민필지 제일 유명한 겁니다. 다 써놓고 보니까 사민필지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띄어쓰기 해야 되겠다. 책 써보니까. 그래서 독립신문부터 띄어쓰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게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때도 저 삼국지 많이 봤는가 봐. 장비가 말을 타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장비 가마를 타고 그러니까 발음대로 하니까 장비가 가마 있잖아. 가마를 타고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가 봐. 내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어. 그거 말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좋은 예도 있는데 역시 외국인이야. 이걸 예라고 들었어요. 장비가 말을 타고 장비 가마를 타고 요거를 예를 들었더라고. 띄어쓰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한글 얘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약간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 우리 한글의 아버지쯤 되는 분이 주시경 씨 아니에요. 주시경 선생께서 한글이란 말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언문. 한글이라는 아주 예쁜 말을 주시경 선생이 만든 말이잖아요. 한글. 한이 뭐 크다는 뜻도 있고 뭐 좋다는 거. 그래서 한박 그러면 대전 아니에요. 대전. 그죠? 한글. 굉장히 예쁜 말이에요. 주시경 선생의 스승이 호모 헐버트예요. 호모 헐버트가 제자 삼은 게 주시경이에요. 배제학당에서. 그러니까 주시경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선생님을 얘기해야죠. 주시경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너는 언어 천재다. 네가 한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도
언어만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 정말 애국도 이런 애국이 없잖아요. 주식은 선생에게 한국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일어선다. 그렇게 말한 게 호머 홀버트라고요. 그래서 주식형 선생이 그거 배워가지고 삔 거죠. 그리고 호머 홀버트가 기록이 어디냐 하면은 조선 소식, 코리안 리포지터리, 이거 조선 소식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1896년 1월호에 뭐라고 써놨느냐.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 한자를 집어던지고 한글을 사용했다라면 조선이 일본을 지배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 우리는 그런 민족 아니야. 우리는 침범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역전됐다 그런 뜻이 역전됐다.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을. 아니 도대체 세종 때 이걸 만들어 놓고 이 귀한 걸 만들어 놓고 한자 쓰다가 이렇게 망한 나라니 이게 뭐냐. 그때부터 만약에 한글을 썼다 그러면 일본과 조선의 운명은 바뀌었다고. 그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까지 다 쓰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여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요새도 그렇고 호머 홀버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잖아요.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력 기르는 거죠. 요새부터 실력 기르고 호머 홀버트 실력 기르고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퀄 실력이죠. 실력 없이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하니까 실력을 길러야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김하중 대사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요. 중국과 수교 이전에 그 90년인가 91년에 수교했잖아. 그 이전부터 중국어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국 역사, 중국의 공산 그다음 그 간부들 프로필 그거 다 공부하고 외우고 알고 뭘 좋아하는지 장점이니 그 마이웨이 좋아하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미국 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마이웨이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 그거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18번이라고 그러죠. 제일 좋아하는 게 마이웨이. 그거만 연습했다고. 아, 정치가가 뭘 피아노 치면서 했겠어. 딱 한곡 연습했겠지. 그걸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중요한 거죠. 김하중 대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의 명문대 출신들 데려다가 이렇게 써보니까 아니 거기 외무고시 뭐 붙고 하면 다 좋은 대학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실력이 없대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말만 잘하면 뭐래요. 뭐 중국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회만 되면은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의 미국. 미국, 영국, 유엔. 다 영미권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당신은 중국 아니에요. 중국. 그 도외셔버리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고. 그분의 유명한 얘기예요. 누가 시기 질투하냐. 실력 없으면 시기 질투한대.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거 실제로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실력을 길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없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누구 시기하고 질투할 거라고 욕할 거라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실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요셉이 시기 질투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용서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굳이 100% 이유는 아니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그 학교도 안 갔는데 언제 실력을 길렀을까요? 보디바 집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가정총무 시켰잖아요. 가정총무니까 거기 부잣집이니까 경제를 좀 알았겠지. 뭐 물가 그런 거 알았겠지. 가정총무 하다가 안 배웠겠어요? 배웠겠죠. 하나님이 충분히 공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그 범털들만 오는 곳 아니에요? 범털들만.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뭐 떡 맡은 관원, 그게 뭐 장관들 끝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뭐 꿈 가르쳐주고 하면서 정치 배우고 시스템 배우고 뭐 거기서 다 배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 웬만한 정치 아카데미 나온 것보다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 배우고 정치 배우고 행정 배우고 거기도 다 배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실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나를 왜 종으로 삼으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니까요. 어디 가서든 배울 게 있죠. 안 그래요?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한다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도 못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3시에 깨는 사람인데 알람을 누르고 또 잤어.
4시 50분인가 깼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야. 나 준비를 안 한 적도 별로 없었고, 안 했는데 늦게 깬 적도 없었고, 근데 이게 교집합이야. 안 했는데 늦게 깼어. 근데 이렇게 민혜원 집사가 25분에 온대. 왜냐, 홍은영 집사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기타를 친대나? 그래서 5분의 압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20분이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머리 감고, 안 감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여기 뭐 새 집이셨네. 그래서 양치지는 않았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그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제가 자전거가 있는데 3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로드 바이크가 있는데 요즘 잘 안 타. 왜냐하면 미니벨로 그러면 좋아가지고 잘 안 타. 근데 밤중에 그걸 한번 타겠다고 탔는데 산지 딱 2년 됐거든요. 이게 전동 딜레일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속기가 전동으로 돼 있어. 스램 라이벌이라고 전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선으로 되니까 좀 비싸지. 근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안 돼. 근데 보니까 203이라는 게 동전 배터리 있죠. 바꿨는데도 안 돼. 그거 바꾸는 것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테더링 같은 게 좀 필요하고 맞추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 그거 하다가 새벽 1시까지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제가 이런 거 웬만하면 이동강 시키거든요. 하청을 주고 좀 가서 해줘라. 근데 내가 이번에 그거 갖고 대구 안 대구를 2시간을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램 라이벌 전동 구동계에 대해서 다 알았어, 이제. 스램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다 하고, 물론 새벽 기도 못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께 보내셔서 이제 자전거 수리공이 될 정도로 다 알게 만드셨구나. 이제 혹시 그 전동 구동계 문제 생기면 저한테 와요. 내가 다 알아. 시마노부터 시작해서 스램까지 다 배웠어. 내가 원래 그런 삽질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싹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망가져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걸 다 알아요, 이제. 물론 이제 내년이면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집어넣고 종으로 삼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잖아요.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행정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모 헐버트도요, 되게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다가 이 사람 이제 핍박당한 얘기는 좀 더 이따 할게요. 핍박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조선은 이 역사 남겨야겠다, 자기가. 그래서 대한 역사, 아까 조선 역사라는 게 틀렸네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 역사. 누구하고 같이? 이완용 친구였다가 유경학교에서 오성근 같이 대한 역사 1908년에 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설에서 일본 경찰이 영장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실력을 갖춘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그냥 확연한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나중에 영어판으로 한국사를 썼어요. 지금 한국사, 근대사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 호모 헐버트의 한국사,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책 다음에 또 쓴 게 뭐냐면 대한제국 멸망사 이런 걸 썼어요. 이 책에만 있는 얘기예요. 민영환이 1910년에 나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분으로 자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거 대한제국 멸망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옆에서 다 본 거야. 나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을사오적,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 열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사죄하면서 뭐 이건 다 생각했어요. 적어왔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 애국충정의 정신으로 한국인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다. 그러면서 자결을 했다고. 자기 방에서. 근데 민영환의 부인이 이분도 참 애국자야. 이건 이제 역사에 남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피투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문을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폐쇄를 시켜서. 물론 남편의 시신은 빼오고 피투성이 된 그 방을 그대로 놔뒀다고. 그대로. 다시 1년 있다가 정확히 어떤 기록에는 뭐 6개월이라는데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1년인 것 같아요. 1년 있다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의 피가 흘렸던 자리에 대나무가 4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대나무가. 그래서 그 대나무 이름이 혈죽이에요. 피대나무, 혈죽. 거기 보니까 대나무의 이파리 45개래. 민영환이 죽을 때가 45세. 의미가 있다. 이 45개의 대나무 잎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여기 혹시 고대 다니는 분 있습니까? 학교 박물관 가서 보라고. 민영환의 혈죽, 대나무 45개, 잎사귀.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알아요? 호모 헐버트. 옆에서 본 거예요. 증인. 이런 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리랑을 서양에 소개했어요. 서양식 악보로. 아리랑. 그래서 미국에 이분이 감리교 출신이거든. 미국 감리교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어가 있어요. 호모 헐버트의 내용이야. 아리랑 부르면서 한국을 기억하라고. 이 정도면 애국자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리랑을 꼭 부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이 정도면 뭐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열정 갖고 한 게 아니라 다 실력이잖아요. 공부했잖아요. 영어 선생님인데 지리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책 쓰고 멸망사 쓰고 뭐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충성했다. 요셉도 충성했죠. 20절 보니까 토지 다 사가지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바로에게 바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했어요. 마찬가지로 호모 헐버트도요. 독립운동으로 최고였다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 사실은 독립운동만 얘기해도 이게 뭐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1895년 을미사변이라 그래서 민비 죽잖아요. 명성황후. 그 일본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고종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약 탔을까봐. 잠도 못 잤대요. 장례식도 못 갔어요. 민비 장례식도 못 갔어요. 죽을까봐. 그때에 호모 헐버트가 자기가 친히 만든 음식을 제공했을 때 호모 헐버트가 준 음식만 먹었대요. 고종이. 그리고 호모 헐버트가 이제는 원로잖아요. 원로. 좀 나이가 40대니까 자기 밑에 있는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불침범 세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아간파천이라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이 그 데오드르 루즈벨트거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침묵해가지고 조선 빼앗긴 거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요구를 했어요. 데오드르 루즈벨트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결국 망할 나라 일본에 맡겨 러시아에 견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 딸이 그 데오드르 루즈벨트 딸이 이름이 잊어버렸네. 두자인데 우리나라 왔어요. 와가지고 홍릉이 그 민비가 묻힌 데거든. 거기 와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거 뭐 양같이 생긴 거 이렇게 묘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석양이라 석 돌로 만든 양 거기 올라타고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 딸이 뭐 문제 있을 때 누가 그 얘기하대. 아이고 대통령 딸은 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할 때 거기 사진 찾아봐요. 그 데오드르 루즈벨트 딸이 그 홍릉에서 그 돌로 만든 양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 그 열 받았대요. 그 왕후의 그 묘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미국이 세니까 말도 못하고. 하여튼 망나니 같은 그런 거 있었다고. 그때 알고 봤더니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죠. 카즈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일본하고 미국이 밀약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 먹고 일본은 조선 먹어라. 무기란 거죠. 그거 제일 열받아. 우린 내용도 몰랐죠. 그거 제일 열받고 이거 폭로하고 알리고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었던 사람이 호모 헐버트예요. 이게 귀한 분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국의 눈이 되어줬다고. 한국의 지식이 되어줬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 호모 헐버트.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고종이 물러나게 된 게 헤이그 밀사 사건 아니에요. 3명 갔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이 갔잖아요. 근데 3명이 헤이그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호모 헐버트 때문이에요. 일본은
걱정이 고종의 오른팔인 호머 헐버트가 헤이그 갈까봐. 그때 헤이그가 유엔 같은 곳이었거든 당시에. 그래서 만국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만국 평화 회의니까 유엔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일본이 거기 다 봉쇄하고 그랬대요. 근데 호머 헐버트가 바람잡이 한 거야. 자기가 가는 척하면서 딴 나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정 열사가 거기 간 거예요. 그때 약간 늦게 갔거든요. 눈 돌려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 조선하고 통상조약이 돼 있는 9개국 가면서 고종의 편지를 다 전달해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헤이그에 갔더니 이 사람 특징이 책도 쓰고 미국의 명문 집안 사람 아니에요. 영국의 최고의 언론, 지금의 CNN 같은 데래요. 윌리엄 스테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의 입장을 좀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이휘종이 3개국을 했답니다. 이휘종 열사가 그때 기자회견을 150개국 앞에서. 이거 우리 3인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 호머 헐버트가 소개한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150개국 앞에서 기자회견도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 때문에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기자들이 만장일치로 조선 지지 성명서를 냈어요. 일본의 공격을 규탄한다. 이 호머 헐버트입니다. 고종이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순종인가 올라오는데 마지막 고종이 호머 헐버트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추방당하기 전에 1909년인데 상해 독일 은행에 비자금을 숨겨놨다고. 하여튼 이 왕이 멍청한 왕이 또 돈을 어디다 숨겨놨어.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이거 독립군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독립군에게 전달해 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와 이거. 그죠? 미스터 선샤인에도 이거 비슷한 거 나오더라고. 이게 호머 헐버트 얘기예요. 호머 헐버트가 가가지고 독일은에 돈 찾으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위임장을 가지고 미리 다 찾아버렸어. 마지막까지 그걸 다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하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하죠. 국가 출범이잖아요. 국가 출범. 그때에 호머 헐버트를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정무적으로. 근데 못 간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아내가 아프거든요. 평생을 날 위해서 보필했던 아내가 아픈데 병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못 갔고 그 다음에 1주년 1949년 8월 15일에 한 번 더 초청장을 했어요. 어떤 독립투사보다도 호머 헐버트의 공로가 크다고.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200명 300명보다 한 사람이 했던 일이 더 크다고. 호머 헐버트가 나라 잃었을 때 결국은 조선을 대표해서 모든 걸 다 해줬다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때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86세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왔어요. 떠날 때, 배 타기 떠날 때 그때 했던 얘기예요. 힘도 없는 노인이 86세.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7월 29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입을 맞췄대요. 흙을 맞추면서. 이게 조선의 흙이구나. 이게 한국의 흙이구나.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8월 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 국장 밑이래요. 국장 밑에 있는 사회장으로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호머 헐버트 그러면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저 나라의 은인이라 그렇고 이분 때문에 사실 교회도 부흥했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독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는 항상 두 사람을 대비했답니다. 이완용과 호머 헐버트. 한국의 천재였거든요. 한국의 천재, 명필.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 호머 헐버트는 평생을 나라 세우다가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한 달 넘게 한국에 와서 일주일. 원래 8월 15일이면 열흘만 더 있으면은 정부
세운 지 1년 된 기념식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원함대로 양화진에 묻혔죠. 그게 호머 헐버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도 그렇죠. 애굽에 묻혔지만 가나안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저는 호머 헐버트의 그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거기 나중에 보면 한국은 분명히 한글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문화를 주도할 것이고, 나 요즘에 한류를 보면서도 이 호머 헐버트의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민족의 성각자라고 얘기했던 분들 보면 호머 헐버트 밑에서 다 배운 분들이에요. 배제학당, 유경공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귀하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호머 헐버트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국가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랑했다, 실력 길렀다, 충성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호머 헐버트고, 그게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